안녕하세요, 민스 에리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음식을 그렇게 짜게 먹지 않는데 국물도 조금만 먹는데 혈압이 왜 높지? 건강식으로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혈압이 계속 오르네. 고혈압은 흔히 소금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소금통에 들어있는 소금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라면, 햄, 소시지, 젓갈, 장류, 통조림, 각종 소스와 간편식에도 상당한 양의 나트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은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이나 나트륨이 들어간 조미료, 소스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WHO 역시 가공육, 스낵육, 빵, 치즈 소스와 육수 제품 등을 나트륨의 주요 공급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먹지만 고혈압이 있다면 섭취량을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식재료와 식품 10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단순히 절대 먹지 마세요. 가 아니라 왜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2참 치킨, 햄, 통조림, 콩, 통조림 스프 등의 통조림 식품. 통조림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품에 따라 나트륨이 상당히 들어갈 수 있는데요. 특히 내용물 자체보다 국물이나 소스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조림 참치를 먹을 때 참치 자체만 먹는 것과 국물까지 모두 섭취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저염 나트륨 감소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영양성분표 확인하기.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국물이나 소스를 그대로 모두 먹지 않는 것. 세 번째는 통조림 하나만으로 식사를 끝내기보다 채소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고혈압 식단에서는 특정 식품 하나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전체적인 식사의 나트륨과 영양 균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9위 가공 치즈와 짠 치즈. 치즈는 단백질과 칼슘 등을 포함하고 있어 무조건 나쁜 식품은 아니지만 문제는 제품별 나트륨 함량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슬라이스 치즈, 가공 치즈, 짠맛이 강한 치즈는 제품에 따라 나트륨이 높을 수 있는데 여기에 햄과 소시지까지 넣은 샌드위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각각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합쳐지면 나트륨 섭취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치즈를 먹을 때는 치즈니까 건강에 좋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품의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다면 저염 제품을 선택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위는 한국 식탁에서 빼놓기 어려운 식재료죠. 명란젓, 오징어젓, 새우젓, 멸치젓, 창란젓 등 다양한 젓갈과 염장 수산물입니다. 밥 한 숟가락에 젓갈 조금만 올려 먹으면 입맛이 확 살아나는데요. 문제는 바로 소금에 절이는 과정입니다. 젓갈은 기본적으로 저장성을 높이고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사용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젓갈은 반찬으로 먹으면서 조금밖에 안 먹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밥을 먹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먹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젓갈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양을 줄이고 매 끼니마다 먹는 습관을 피하는 것. 그리고 젓갈 대신 싱싱한 채소나 향신 채소를 활용해 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위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입니다. 한국 음식에서 국, 찌개, 무침, 볶음, 양념장까지 거의 모든 요리에 사용되는 장류를 빼놓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된장이나 간장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얼마나 사용하는가입니다. 장류는 맛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도 음식 전체의 맛이 달라지는데 국이나 찌개에 장을 넣고 추가로 소금까지 넣고 마지막에 간장이나 양념장까지 곁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이 계속 겹쳐지겠죠. 따라서 고혈압이 있다면 간을 맞출 때 여러가지 짠 양념을 동시에 사용하는 습관부터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간장을 줄이는 대신 마늘, 파, 양파, 후추, 식초, 레몬즙, 들깨, 참깨 등의 향과 맛을 활용하면 소금을 줄여도 음식의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6위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아침에 계란과 햄, 도시락에 소시지, 샌드위치에는 햄 등을 고기 대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지만 고혈압이 있다면 가공육을 자주 먹는 습관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육에는 제품에 따라 나트륨뿐 아니라 포화지방 등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 WHO 역시 가공육을 나트륨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가공식품의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햄이나 소시지를 단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햄, 치즈, 빵, 마요네즈, 케첩 이렇게 조합하면 나트륨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공육은 조금 먹어도 괜찮으니까 매일 먹자가 아니라 가끔 적은 양으로 즐기는 식품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신선한 생선이나 살코기, 콩류 등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위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 라면인데요. 출출할 때 하나 끓이면 정말 간편하고 맛있지만 고혈압 관리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식품으로 라면은 면 자체뿐 아니라 분말 스프와 액상 스프에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면을 먹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국물인데요. 면을 다 먹고 국물은 조금만 먹어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국물까지 거의 다 먹게 되는 경우가 많죠. 라면을 먹는다면 스프를 조금 적게 넣거나 국물을 적게 먹고 채소나 계란 등을 함께 넣어 한 끼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채소를 넣었다고 해서 라면에 나트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채소를 추가하는 것과 별개로 나트륨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4위, 이번에는 조금 의외일 수 있겠는데요. 국찌개탕의 육수와 조미료입니다. 고혈압 식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국물과 육수입니다. 한국 식탁에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댓국, 설렁탕, 감자탕, 부대찌개, 각종 전골과 탕류까지 국물 음식이 정말 많은데 문제는 국물 자체에 소금, 간장, 된장, 액젓, 조미료 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WHO는 나트륨이 소금뿐 아니라 간장, 액젓, 육수부용 제품 같은 조미료와 소스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고혈압이 있다면 국물을 무조건 많이 먹는 습관부터 줄여보고 특히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적게. 이 간단한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위, 김치와 절임식품.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김치가 건강식 아니야? 라고 말이죠. 김치는 채소를 발효시킨 전통식품이고 우리 식탁에서 중요한 음식이지만 고혈압 관리에서는 섭취량과 종류를 신경 써야 합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단무지, 장아찌, 오이지, 피클, 절임묵, 각종 절임 반찬도 마찬가지로 이들 식품은 제조 과정에서 소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치를 많이 먹으면서 국이나 찌개까지 짜게 먹는다면 하루 전체 나트륨 섭취량이 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치를 무조건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고 핵심은 양과 전체 식단의 균형입니다. 김치를 먹는 날에는 국물 음식이나 다른 짠 반찬을 줄이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김치를 먹지 말자. 가 아니라 김치를 먹는 날에는 다른 짠 음식까지 겹치지 않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실천하기 쉽습니다. 2위, 소스, 드레싱, 양념장은 고혈압 관리에서 정말 놓치기 쉬운 식품입니다. 샐러드를 먹으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드레싱을 듬뿍 뿌리고 고기를 먹으면서 쌈장을 듬뿍 찍고 튀김을 먹으면서 간장 소스를 계속 찍고 이렇게 되면 음식 자체보다 소스가 나트륨 섭취량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먹을 때는 찍어 먹지 말고 아예 먹지 말자. 가 아니라 찍먹하되 양을 줄이자. 는 게 좋겠지요. 소스를 음식 위에 전부 뿌리는 것보다 작은 접시에 조금 덜어놓고 찍어 먹으면 내가 얼마나 먹는지 확인하기도 쉽고 식초, 레몬즙, 후추, 마늘, 허브 등을 활용하면 짠맛을 줄이면서도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역시 1위는 소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소금 자체가 악당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나트륨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WHO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g 미만, 소금으로 환산하면 5g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고 이 5g은 우리가 요리할 때 넣는 소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김치에 들어있는 소금, 라면에 들어있는 나트륨, 간장에 들어있는 나트륨, 햄과 소시지에 들어있는 나트륨, 각종 소스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까지 하루 전체 섭취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소금을 별로 안 넣는데요. 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이미 가공식품이나 외식으로 상당량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WHO는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성인의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고혈압에 주의해야 할 식재료와 식품 10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국찌개, 탕을 좋아한다면 건더기를 중심으로 먹고 국물 섭취를 줄여보세요. 두 번째, 햄, 소시지, 라면, 즉석식품 등을 매일 먹는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세 번째, 식품을 살 때 칼로리만 보지 말고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네 번째, 마늘, 파, 양파, 후추, 식초, 레몬, 허브 등을 활용하면 소금 사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고혈압 식사 관리에서는 나트륨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채소, 과일 등 건강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사 패턴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DASH 식사법은 채소와 과일, 저지방 유제품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포화지방과 총지방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혈압 관리에 활용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김치가 있고 찌개가 있고 간장 양념이 있고 젓갈이나 장아찌가 있고 식사 후에는 가공식품 간식까지 먹는다면 각각의 음식은 조금 짠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가 모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고혈압 관리의 첫걸음은 작은 변화로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덜 짜게 먹기.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매일 반복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식탁 오늘부터 함께 만들어보세요.